제가 미래통합당이 총선이 이제 다 돼가는데 왜 폭로도 하나 없냐. 수많은 게이트와 비리가 몇 달 전에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왔는데 총선 즈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왜 하나도 없냐. 검찰이 지금 라임 수사나 삼성 수사 등으로 지금도 매일 파고 있는데 왜 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한가, 이런 이야기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심재철이, 어제도 제가 이런 비판을 했지요. 미통당이 도대체 지금 문 정권의 신느냐 짜고 치냐, 왜 폭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냐. 저는 제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고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을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고 전부 그냥 지선거하러 돌아다니고 당에서는 정권을 향해서 쏟아붓는 화력이 제대로 없다. 아침 저녁으로 몇 개씩 폭로하고 비판하고 또 여러 통계들을 가지고 지적하고 해야 될 건데 왜 저러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하나 나왔어요. 참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모양새인데 어제 나온 내용을 제가 소개를 좀 하고 평가하겠습니다. 심재철이 어제 문재인 정권은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 과거에 지금 이상호 우리들 병원 원장의 그 이혼한 마누라죠. 그리고 김수경과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등 비선 실세들로부터 기획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권을 만들려고 한 사람은 김수경과 양정철이다. 그러면서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순실을 뛰어넘는 문재인 정권이다 라면서 이 김수경과 신혜선 간의 통화, 또 버닝썬에 등장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윤규건에 관련된 녹취록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신혜선 쪽에서 이 입수된 내용이겠지요. 야인이든 친문실세 양정철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윤규건을 메신저로 압력을 행사하여 심부름을 시켰고 윤규건이 이 사실을 청탁 당사자인 신혜선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타겟민이 친문계 대모인 김수경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 문재인판 국정농단의 일단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서 양정철은 우리들 병원 이상호의 전 부인이고 친문의 대목격인 김수경을 독대에 청탁을 했고 또 김수경의 동업자인 신혜선으로부터도 청탁받고 움직였음이 김수경의 육성인 뿐만 아니라 양정철의 이 메신저 윤규건의 육성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이 복잡한데 쉬운게 말하면 양정철이가 김수경한테 불려가서 우리들 병원 관련 사건 엮여 있는 신혜선 문제 등의 청탁을 받았고 또 신혜선이로부터도 청탁을 받고 그래서 윤규건 등을 움직여서 일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심재철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윤규건은 2018년 3월 8일 신혜선이하고의 대화에서 하나은행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신한은행 문제는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신혜선이가 빌딩 잡히고 돈 빌린 거는 신한은행밖에 없는데 하나은행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얽히고 얽힌 동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가 신혜선이 서초에 새로운 과장 이기돈인가 막 못하게 막고 이래 난리다,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윤규건이가 그건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지금 급한 건
회장님이 하나에서 얼마에 사왔냐, 그게 사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자 신혜선이는 다음 날 김수경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양비, 즉 양정철이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양정철이가 확실하게 내 거는 챙기겠다 하고 확인을 했으니 전화를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양정철이는 김수경하고 신혜선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심부름하는 사람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양정철이가 총선이 끝나면 민주정책연구원장도 내려놓고 좀 사라지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또 양정철이가 또 사라지느냐 의아했는데 지금 양정철이 사라지는 만한 이유가 이 건에서도 지금 단서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녹취록에는 김수경이가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양정철을 만났다 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자, 양정철이가 2018년 봄 싱가포르 미북 회담 직전에 싱가포르를 방문을 했고 해외에서 주진우와 조우한 것이 누구의 하명을 받아 움직인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 야인 신분이고 공직에 하나도 공직이 없던 양정철이 임정석이 서운해할 정도로 문재인과 긴밀했다. 긴밀한 사이죠. 문재인을 사실상 양정철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안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양정철이 지금 총선 이후에 떠난다. 양정철은 현 정권이 집권하고 난 직후에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떠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간에 나도는 소문이 양정철과 이호철 등을 불러서 선출직으로 가라 하고 옆에 두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뉘앙스를 해서 이 두 사람이 그 뒤부터 그냥 각자 히말라야로 뉴질랜드로 다 갔고 밖에서 계속 돌다가 작년에서 이제 임종석이 물러나고서 양정철이가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오고 아직도 이호철은 지금 겉으로는 안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양정철이 또 총선 이후에 사라지겠다라는 부분은 총선 이후에 터져나올 엄청난 검찰 수사와 또 폭로 등을 감안했을 때 양정철이 지금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뿐 아니라 타견민이 청와대에 이제 물러나고 나서 보안 절차가 없이 문재인 관저에 출입해서 음주 중이던 문재인과 똑대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겁니다. 심재철은 일개 행정관이던 박현민이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해서 이런 청와대의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안 규칙을 어기면서 대통령 내실, 즉 문재인 부부가 사는 내실에 들어가 가지고 음주 중인 문재인과 똑대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김수경의 하명으로 청와대 보안 시스템이 일거에 무시된 점은 최순실이 청와대 보안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청와대를 수시로 떠나던 국정농단 사건을 공격했던 문재인의 4년 전 발언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내용의 녹취록은 공개 안 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자기가 심재철로는 공개한 것은 제보받은 내용의 극히 일부다. 향후 문 정권의 7세들의 태도를 지켜보며 추가로 공격하겠다. 자, 심의 확보한 친문 인사들에 대한 녹취록은 수십 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제 심재철의 말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이 옛날에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시스템이 아니라 철저히 김수경, 양정철이라는 비선 실세들로부터 기획되고 움직이는
이런 하부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울산시장 불법 개입, 선거 개입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이런 비선 실세들의 하명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이 드러났다라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자, 김수경이 지시해서 우리들 병원 대출 사건에 양정철이 개입하고 양정철은 윤규건을 심부름꾼으로 시켜서 지금 심부름을 시켰고 윤규건은 양정철의 지시에 의해서 신혜선에게 상세히 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한 줄기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타겟민이 김수경이 청와대 좀 들어가봐라 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밤에 문재인이 내실에서 혼자 술 먹는데 들어가서 독대를 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어제 공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녹취록을 보면 야인 신분이던 양정철이 임종석이가 서운할 정도로 문재인과 친했고 대통령이 장하성의 책을 보고 그렇게 장하성을 공을 들여 모셔오는데 오다 보니까 건감위원장, 산업은행장 전부 다 장하성 애들 돼가지고 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하성 참여연대 해서 장하성이를 데리고 오다 보니 장하성이가 자기 사람 다 꼽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문재인이 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들 병원 논란에 대해 금융권 빅4 은행 등에 백은우 등 친문 실세들이 은행장 선출에 개입하거나 채권 매매에도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김수경의 발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자, 채권 매매에 압력을 행사했다. 유재수 문제에 은행장 문제 등에 개입했다. 은행 인사, 금융권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 이 채권의 매매에도 개입을 했다. 자, 이 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채권 부분들을 이 매매하면서 나오는 이권을 갖다가 챙기는데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김수경의 발언에 나온다는 겁니다. 비선 실세인 김수경이 들어오면 앉아있던 문재인이 일어나 인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니까 김수경과 문재인이 만나는데 김수경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재인이 일어서서 인사한다. 김수경의 전 남편 이상호 우리들 병원에 대한 1,400억 산업은행 대출, 그거는 2012년에 있었죠. 2017년 추가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 앞에 고백해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심재철이 이런 폭로를 했는데 조중동 등 대형 언론사들은 이를 전혀 기사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재철도 저는 좀 유감이에요. 폭로를 하려면 다 까야지 향후의 태도를 보고 추가로 폭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좀 제가 볼 때 그래 하자라는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향후의 내용을 보고 또 추가로 공개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가지고 있다면 다 공개를 해야지 실세들이나 문정권이 태도를 바꾸겠어요? 그럼 선거 전에 다 까야지 선거 지고 깔 겁니까? 선거 지면 끝이지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렇게 살짝 맛배기만 흘려놓고 그래 하자라는 이야기냐.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이 문제를 지금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메이저 언론사들이 나름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우리들 병원 관련 폭로가 뜻하지 않은 시점에 튀어나와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 폭로가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내관이 될 거다는데 저는 심재철의 폭로 태도나 자세를 봐서는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선거에 대한 노타치 이런 부분이나 또 지금 왜 미통당이 폭로나 투쟁을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극히 제한된 걸
풀면서 마치 폭로한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수준이지 진짜로 이런 폭로들을 통해서 정권과 붙어보자라는 입장에서 공개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미통당은 매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폭로도 수상하게 합니까?